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아름다움의 대명사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현대의 많은 여성들도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지금은 메이크업도 하나의 사회적인 예의가 되었고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메이크업이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자신만의 셀프 메이크업을 만들고 체온과 손으로만 메이크업을 하는 신의 손. 한국인 최초의 인터내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이며 프랑스 칸 영화제 셀러브리티 메이크업을 맡은 우리나라 대표 메이크업 아티스트.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인 최초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한국인 최초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셀러브리티 메이크업 담당, 어떠한 도구 없이 자신의 손과 체온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신의 손, 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에 아이섀도우를 하고 자신이 새롭게 창조해낸 셀프 메이크업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김승원. 늦은 나이 그리고 남자로서 메이크업 세계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결국 최정상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다. 긍정적인 사고와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인터내셔널 아티스트가 된 김승원. 그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신데, 네. 그 예전에는 이제 화장 안 한 네. 그런 맨 얼굴이 더 멋있었다, 아름답다 네, 이런 이제 시대도 있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메이크업이 상당히 각광받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방송할 때 네. 분장을 하다 보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의 매력이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메이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니즈가 아주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분이 이제 좀 성형을 하고 나서 네. 굉장히 기분이 밝아진 그런 분을 봤어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또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으면서 또 그런 옷과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 그러한 아름다움을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시 뭐 성형하는 것과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스스로 그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메이크업이 성형처럼 네. 그렇게 상당히 많이 변화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도한 어떤 그런 메이크업을 통해서 어색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메이크업을 통해서 캐릭터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적절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제 내적인 마음가짐에서 네. 외부로 표현된다. 네. 그래서 이 메이크업의 테크닉보다는 네. 그 내적인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스스로 가꾸면서도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잘 느끼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메이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못 갖고 있다면 어떤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표현될 수도 없고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적인 마음가짐이나 또 외적인 테크닉이 다 필요하다고 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그 메이크업을 할 때 그 네. 어떤 서로 차이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양인은 또렷한 윤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그런 윤곽을 갖고 있지만 동양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렷한 윤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그 아이 메이크업이나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눈매를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를 줘서 얼굴을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부분이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봤을 때 서양 사람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동양 사람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는 서양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해 농약 판매를 했던 김승원. 그곳에서 마켓을 3배 성장시키는 영업 신화를 이루었지만 자신만의 꿈을 위해 메이크업을 시작. 그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인 최초 인터내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 그 우리나라 최초로 네. 그 국제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유명한데, 네. 특히 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도 그 유명 인사들의 그 메이크업을 네. 담당하셨죠. 네. 그때 그 특별히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깐네에 가면 마제스틱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 루미에르 극장이 있고, 저는 그 마제스틱 호텔 스위트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면 그 마제스틱 호텔에 있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호텔을 가방 싸고 이렇게 다니면서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그 아랍에 있는 분들은 깐네 해변에 유람선을 직접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유람선을 직접 조그만 보트를 타고 와서 메이크업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 깐네에 있는 배우들이 저한테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 한 분이 계셨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다른 사람한테 예약을 했는데 그게 약간 캔슬이 돼서 저한테 메이크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저는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그분을 메이크업한 이후에 그분이 그 주변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한테 메이크업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기 코리아에 미스터 킹이라고 있는데 걔 메이크업 잘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한다면 연예인 메이크업을 한두 명 하면 많이 했던 거였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근데 그분 때문에 하루에 15명씩 거품 물면서 메이크업을 하게 된, 그래서 깐네에서도 나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아티스트가 됐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칸에서도 인정받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승원. 그는 셀프 메이크업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셀프 메이크업이란 보다 쉽고 빠르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김승원이 직접 자신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개발한 것이다.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보통 도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과 체온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창시했다고 해서 또 좀 특이하게 알려졌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나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메이크업을 많이 배우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메이크업을 배운 상태여서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바로 모니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눈썹 짝짝이에다가 이렇게 섀도우 뭉쳐있고 막 그 모습을 저 스스로 도저히 볼 수가 없었고, 그러한 메이크업을 한번 받은 그 아나운서가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는 저한테 메이크업을 절대 안 받았습니다. 아, 초창기예요? 네, 초창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스스로 한번 해보자. 스스로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가를 스스로 하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또 연습 대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본인 얼굴에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엔 브러쉬를 이용해서도 해보고 손가락을 이용해서도 해보고,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메이크업 하니까 너무 메이크업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손가락도 이렇게 칠해보고 저렇게 칠해보고 제 눈에 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썹을 잘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에다 연습해보니까 느낌이 안 살아서 허벅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허벅지에도 눈썹도 그리는 연습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그 손가락을 이용한 메이크업이었고, 나중에 제가 그 방송이나 기타 이런 곳에서 손가락 메이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면서 또 메이크업을 배운 적이 없는 일반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쉽고 예쁘게 메이크업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
당신들도 5초, 10초 만에 아주 예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손가락, 신의 손이었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이름을 불리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위기도 있었고, 네. 그때마다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극복했는데, 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무슨 특별한 원동력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많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일상의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나 일들이 항상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약간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공교롭게도 이건 아니야 라는 부분에 부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왜 아니야? 거꾸로 이런 부분이 남들이 아니라고 부정한 부분에 저는 그거를 부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의 어떤 그런 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이렇게 부정함으로써 긍정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일상 속에서 저도 모르게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어떤 그 장애나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할 때 남자로서의 어떤 장점이랄까 아니면 또 남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단점, 뭐 핸디캡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남성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메이크업을 하지만 남성인 제가 하는 메이크업은 남성이 보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유리하네요. 그런 점은. 예, 그런 점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남성이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메이크업을 얘기한다는 것은 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셀프 메이크업을 한 겁니다. 스스로 칠하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질감은 어떤가?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메이크업 당신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죠. 2013 국제 미용 성형 엑스포. 오늘 이곳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승원의 특강이 있다. 김승원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망생들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간다. 저도 뭐 처음 시작했을 때 유명한 아티스트를 보면서 가슴 설레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역시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보기 좋고 기분 좋고 풋풋한 느낌도 들고요. 저도 새로워지고요. 메이크업 특강 준비를 하는 김승원. 그는 항상 강의 전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승원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준다. 직접 메이크업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에 학생들은 점점 더 그의 강의에 빠져든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는 김승원. 그의 철학이 여실히 드러나는 강의다. 김승원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협회에 창립을 해서부터 옆에 임원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그 트렌드를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선도하고 있고 모든 그 학생들한테 선망의 대상이고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작한 만큼 연습도 굉장히 독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연습도 되게 많이 했었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순간에 인터내셔널 아티스트가 되고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가 된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도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냐면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고객 1명을 만족시키는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그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가치였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한테 만족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이 왔을 때 어떤 제스처로 고객을 맞이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 또 그 제품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제품을 제일 많이 아는 아티스트가 됐었던 거였고요. 또 시간과 상관없이 저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월급을 3개월 동안 못 받은 적도 있지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제품 판매도 뒷전으로 두고 메이크업을 1시간, 2시간씩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킬로서 고객을 만족시키자. 또 한 가지는 고객에게 내가 사용하는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주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를 만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고 처음에는 매출이 별로 없었지만 그런 서비스와 그러한 단계로 고객을 맞이하는 순간 고객들이 구매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물건을 가장 잘 파는 아티스트이고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아티스트가 됐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그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다못해 인제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메이크업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색깔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품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티스트로서 그 어떤 메이크업을 해주더라도 그 메이크업을 받은 고객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2시간 아니라 10시간을 해도 야, 이 메이크업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화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그 니즈에 맞는 아니면 그 고객의 취향에 맞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김승원 씨에게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질문 베스트 5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5위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네. 그 상당히 또 미남이신데 감사합니다. 그 잘생긴 외모가 네. 그 직업에 그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데 네.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외람되지만 저는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예. 저만의 스타일을 갖고자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맨날 입고 있는 블랙 슈트에 화이트 셔츠, 그다음에 타이, 또 이런 외모를 가꾸기 또 수염. 그래서 저만의 특별한 그 스타일을 만들어서 대중 속에 각인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의 그 파워 블로거들이 네.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교과서로서는 네. 그 날마다 예뻐지는 책을 추천했었는데 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 여성들이 스스로 하는 메이크업 방법이고요. 네. 스스로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아티스트가 고객한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스킬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면 메이크업을 하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메이크업 스킬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고요.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성들에게 보다 쉽게 또 예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자. 이게 뭐냐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대부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그 메이크업과 뷰티의 멘토로서 그들이 좀 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게 저의 봉사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김승원 씨는 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네. 또 강연도 하시고 네. 또 아티스트를 가르치는 아티스트로도 네. 또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가져야 될 자질이 있다면 네. 그건 뭐 어떤 것이라고 보나요? 사람의 자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 사람이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심리적인 변화로 그 여성의 삶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김승원 씨에게 메이크업이란 무엇인가요? 저의 잡입니다. 네, 잡이라는 의미를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 동안 제가 해야 될 저의 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부여된 숙명 같은 저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승원 씨는 그 직업 천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인할 때 언제나 행복하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로 남기고 있는데요. 그 삶이라는 것이 그 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스스로가 갇혔을 때 개인의 삶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생각들을 또 다시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긍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개인의 삶 속에서 갖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과감하게 떨치고 긍정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의 갖고 있는 외모나 단점에 대해서 빠져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거나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다 당당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에 대한 외모에 대한 확신도 갖고 그러한 확신으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승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살리는 그만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그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최정상에 이르게 하는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던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금까지도 그녀가 진정한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김승원 씨의 메이크업을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이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